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4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대부분 학교를 가셨거나 출근을 하셨을 텐데, 어제 여러분께서 하교를 하거나 퇴근을 하셨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크리스 폴의 방출 뉴스였는데, 저희도 제작진과 함께 통화를 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만들지 말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방출 배경에 대한 정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점을 미뤄서 컨텐츠를 찍게 됐고요. 이 크리스 폴의 충격적인 방출에 대한 여러 가지 뒷이야기들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방출 소식이죠. 첫 번째, 공식 발표 시점인데요. 크리스 폴이 본인의 인스타 스토리에 방금 나 집으로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 라는 내용의 스토리를 게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낚시가 아니었던 건 이 클리퍼스의 구단 사장이죠. 로렌스 프랭크. 2000년대 중반에 뉴저지 네츠 최연소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이 성명을 통해서 결별을 공식 확인했고요. 샴즈도 이야기를 합니다. 클리퍼스와 CP3의 리더십 스타일 사이에 큰 이견이 있었다. 맨 처음에 샴즈가 보도했던 건 아니에요. 샴즈는 그때 자고 있었던 것 같고, 크리스 헤인즈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인물들이 이 보도를 했었는데, 샴즈가 이후에 클리퍼스와 크리스 폴의 리더십 스타일 사이에 큰 이견이 있었다 라면서 약간의 불화가 있음을 이렇게 넌지시 드러냈었습니다. 자, 방출 방식도 좀 쇼킹했어요. 애틀란타 원정 일정을 클리퍼스 소화 중이었는데, 크리스 폴에게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경에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새벽 3시면 생전 코비 브라이언트도 또 정말 연습벌레로 유명했던 여러 선수들도 자고 있을 시간이에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이별을 통보했고, 방출 전날 밤인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클리퍼스의 구단 수뇌부들이 CP3 관련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남겨놓을까? 아니면은 내보낼까? 결별할까? 언제쯤 발표할까? 또 어떤 성명서를 쓸까? 결국에는 3시간에 걸친 아주 긴 회의 끝에 이별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크리스 폴 방출 관련해서 대다수의 클리퍼스 선수와 코칭 스태프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리퍼스는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구단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스티브 발먼 구단주, 로렌스 프랭크 사장 자체가 굉장히 그런 언론 플레이에 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LA 클리퍼스의 엉망진창인 성적, 썩 좋지 못한 라커룸 분위기를 지금 크리스 폴을 희생양 삼아서 가져가는 걸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보도가 있더라, 이런 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방출 방식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이 프랜차이즈 레전드에 대한 너무나 무례한 대우가 아닐까. 다른 선수도 아니고 크리스 폴입니다. 정말 LA 클리퍼스 하면은 30개 팀 가운데 가장 인기 없고 가장 구단 가치 떨어지고 가장 재미없는 농구를 하던 바로 그 팀을 전국구 팀으로 정말 급부상시킨 주역이 바로 크리스 폴입니다. 그 크리스 폴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우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갈등 배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적 부진, 5승 16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겠지만 ESPN은 CP3의 리더십 스타일이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니까 크리스 폴이 선수단, 코치진, 프런트에게 책임감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해요. 크리스 폴도 이제 마지막 시즌인데 그토록 기대를 받았던 팀이 첫 21경기 5승 16패면 본인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클리퍼스에서 또 최전성기를 보냈고, 그리고 또 클리퍼스의 그런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수는 있었겠죠. 물론 그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선수단, 코치진, 프런트의 책임감을 강하게 요구했던 크리스 폴의 리더십 스타일을 ESPN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리고 루 윌리엄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클리퍼스에서 뛰기도 했었던 그 루 윌리엄스는 구단과 크리스 폴의 문제라기보다는, 선수단의 문제라기보다는 로렌스 프랭크 사장과 크리스 폴이 불화를 겪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렌스 프랭크 사장 개인과 크리스 폴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격으로 방출이 결정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크리스 폴은 자신이 팀 내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낙인된 부분에 대해서 터란루 감독과 대화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야? 내가 5승 16패의 원흉이야? 이런 식으로 대화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루 감독은 아예 대화조차 거절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CP3와 몇 주 동안 커뮤니케이션 단절했다고 합니다. 아예 터란루 감독과 CP3는 몇 주 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얼마나 또 팀 분위기가 나빴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네 번째는 구단의 입장입니다. 구단의 입장은 크리스 폴을 공식적으로 방출한 건 아니다. 다만 팀에 합류하지 않은 선수로 분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크리스 폴이 클리퍼스 로스터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선수로 분류했다는 거죠.
CP3 트레이드가 가능한 날짜는 1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 남았고요. 그 이후에 트레이드 옵션을 모색하기 위함인데 올 시즌 크리스 폴의 연봉이 360만 달러예요. 360만 달러고 보장이기 때문에 이 3.6mm에 대한 연봉을 트레이드의 자산으로 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선수 본인의 반응 뭐 좋을 수가 없죠. 크리스 폴이 인스타 스토리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클리퍼스에서 커리어를 마감하길 원한다고 이번 시즌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가장 클리퍼스의 찬란한 구단 역사를 이끌었던 주역이 크리스 폴이기 때문에 본인도 구단에 대한 애정, 자부심들이 남아있을 텐데 결국에는 방출 엔딩을 당했습니다. 자, 클리퍼스 입장문 뭐 굉장히 긴데 그냥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 폴에게 우리 팀의 저조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다. 이번 결정은 두 가지 사건 때문만은 아니며 그저 크리스 폴이 우리 팀에 적합하지 않았다. 크리스 폴을 희생양으로 삼는 건 아니다. 성적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로렌스 프랭크 사장. 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 터란루 감독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폴과 호흡이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이별 방식은 유감스럽다라고 책 읽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크리스 폴이 본인이 부정적인 존재로 낙인 찍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대화의 창을 열었을 때 감독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터란루 감독도 좀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있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렌스 프랭크 사장 덧붙이기를 5승 16패 성적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터란루 감독에 대한 믿음은 아주 크다. 몇 년 동안 터란루 감독은 이런 신뢰를 증명해왔고 리그 최고의 감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터란루 감독 잘릴 일은 없어 보이죠. 굉장히 커넥션이 두꺼워 보입니다. 자, 그러자 방송인으로 변신했고 또 LA 클리퍼스에서 뛰기도 했고 크리스 폴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연적 관계이기도 한 드마커스 커즌스가 한마디 했습니다. 프랭크 사장은 여러 베테랑들의 경력을 끝내왔다. 그리고 극도로 자존심이 센 인물이다. 나는 여전히 크리스 폴을 극혐하지만 이건 아니다. 폴의 경력은 존중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크리스 폴도 참 안티가 많은 선수인데 아마도 크리스 폴을 제일 싫어하고 극혐하는 선수는 드마커스 커즌스일 거예요. 근데 그 커즌스조차 지금 크리스 폴의 이런 상황을 굉장히 냉철하게 바라보고 또 로렌스 프랭크 사장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로렌스 프랭크 사장과 크리스 폴 간의 개인 문제가 굉장히 컸구나. 그리고 터란루 감독이 대화조차 하지 않은 건 어쨌든 로렌스 프랭크는 사장이고 본인은 감독이잖아요. 사장 말 들어야죠. 사장 눈치 봐야죠. 사장의 온도 체크해야죠. 유추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 폴과 로렌스 프랭크 사장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 결국에는 프랭크 사장의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앞세운 일처리였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클리퍼스 원래는 근본이 없는 팀이었습니다. 크리스 폴이 합류하기 전까지는 그 소위 말해 팀 같지 않은 팀이었죠. 만년 하위 팀이었습니다. LA로 연고지를 이전한 이후에 그 전에 버팔로, 샌디에고 있었죠. 27시즌 동안에 플레이오프 진출은 단 4번이었습니다. 27년 동안 플레이오프 진출 4번. 그리고 크리스 폴이 합류했던 2011년 이전까지는 1273승 2051패였어요. 승률이 38.3%입니다. 40%도 안 됐어요. 50%는 고사하고 승률이 38% 이 긴 기간에 걸쳐서 저 정도 승률이면 팀 운영이 얼마나 개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NBA 내에서 가장 처참한 수준의 승률이자 도어 매트 팀이었어요. 그냥 깔고 가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보 팀이었어요. 2010-11 시즌, 그러니까 크리스 폴이 합류하기 전까지의 클리퍼스는 1970년 이후에 약 41년 동안 5할 이상 승률이 딱 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11년까지 5할 이상 승률은 2005-2006 시즌 단 한 번이었어요. 이때가 저도 기억나는데 샘 카셀, 그 다음에 또 엘튼 브랜드, 커티너 모블리 이런 선수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5할 이상 승률이 무려 13년, 14년의 세월 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스포츠 역사상 최악의 프랜차이즈다 라는 오명의 주인공이기도 했었고 이 도널드 스털링 구단주의 여러 가지 문제까지 겹치면서 클리퍼스는 회생 방안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 플레이오프 암흑기도 당연히 이어졌죠. 2011년 크리스 폴을 영입하기 직전 시즌인 2010-11 시즌 성적은 32승 50패였고요. 2006년 이후에 CP3 영입 전까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구단 41년 역사상 플레이오프 진출은 단 7번이었어요. 34번 플레이오프 탈락. 그리고 딱 7번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7번의 플레이오프 통틀어서 1라운드 통과는 7576 시즌과 2005-2006 시즌 딱 2번이었어요. 결론 내자면 팀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 폴을 영입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죠. 물론 크리스 폴과 더불어서 블랙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 제이제 레딕, 여러 좋은 선수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크리스 폴과 함께한 6년이 클리퍼스 프랜차이즈 최고의 전성기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크리스 폴이 클리퍼스에서 뛴 6시즌 동안 팀은 매 시즌 5할 이상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5할 이상 승률이 정말 어려운 과제였잖아요. 그리고 블랙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과 함께 랍시티를 결성했어요. 랍, 붕 띄워주는 패스를 그리핀과 디안드레 조던이 방방 찍고 다니니 보는 농구도 엄청나게 재밌었죠. 그러면서 성적과 흥행까지 구단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둡니다. 당연히 플레이오프는 단골 손님이었죠. 6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면서 이전에 암흑기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2012-13 시즌과 13-14 시즌에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디비전 우승 차지했어요. 그동안에 디비전 우승은 LA 레이커스, 그 다음에 피닉스 선즈, 또 많진 않았지만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종종 세크라멘토의 몫이었는데 클리퍼스가 2년 연속 구단 역대 처음으로 디비전 타이틀을 차지합니다. 물론 2라운드 진출이 한계였지만 역대 가장 찬란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크리스 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레이커스보다 강했습니다. 레이커스가 파워 가솔, 코비 브라이언트의 백투백 우승, 그 이후에는 계속 쇠퇴했죠. 코비의 큰 부상도 있었고. 클리퍼스에서 크리스 폴이 뛰었던 이 시기는 레이커스보다 인기도 더 많았고 레이커스보다 성적도 더 좋았습니다. 정규 시즌 6년 동안 총 313승 거뒀으니까 크리스 폴과 함께 했을 때 평균적으로 50승 이상을 계속 새겼어요. 그리고 313승은 리그 전체 세 번째로 많은 승수였습니다. CP3 개인도 클리퍼스 소속으로 올스타, 올 NBA 각각 5번, 그리고 올 수비팀 6번, 그러니까 LA 클리퍼스에서 뛰었던 6년 동안에 그냥 올스타, 올 NBA, 올 수비팀을 독식한 겁니다. 클리퍼스 유니폼을 입고 뛴 선수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성과를 냈고 가장 뛰어난 개인 활약을 펼친 선수가 바로 클리퍼스의 크리스 폴이었죠. 자, 그런 크리스 폴이 말년에 방출됐습니다. 은퇴 시즌에 친정으로 복귀한 선수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게 참 신기했었고 참 낭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에게 처음으로 그런 기억을 줬던 선수가 크리스 멀린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97년까지 골든 스테이트에서 뛰었고요. 또 인디애나 페이서스 갔다가 2000년과 2001년에 다시 워리어스로 복귀해서 은퇴 시즌에 친정팀 유니폼을 입고 마무리합니다. 스카티 피펜 마찬가지였어요. 87년부터 98년까지 뛰면서 우승 6회, 그리고 이후에 휴스턴, 포틀랜드 거쳤다가 2003-2004 시즌에 돌아옵니다. 30경기도 뛰지 못했지만 낭만적이었죠. 불스 팬들에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을 줬습니다. 댄 멀리, 썬더 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피닉스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선수인데 88년부터 95년까지 피닉스의 중흥기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한 시즌 피닉스 유니폼 입고 커리어 마무리합니다. 블라디 디박 마찬가지죠. 89년부터 96년, 그리고 그 유명한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맞트레이드 상대였고요. 이후에 세크라멘토에서 전성기 보냈다가 LA 레이커스로 돌아와서 잠깐 뛰고 레이커스 소속으로 은퇴합니다. 크리스 웨버 마찬가지죠. 93-94 시즌, 데뷔 시즌 때 딱 1년 뛰었습니다. 그리고 돈 넬스 감독과 불화 때문에 워싱턴 블리츠로 이적을 했었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2008년에 굉장히 짧게 뛰었습니다. 자, 라마 오돔도 마찬가지죠. 클리퍼스의 지명을 받았고 12-13 시즌 은퇴할 때 클리퍼스 유니폼 입고 클리퍼스 소속으로 은퇴했고요. 그리고 배드보이즈 2기 벤 월라스와 천스 빌럽스, 이 두 명은 디트로이트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2003-2004 시즌에 우승도 견인했었는데 벤 월라스는 디트로이트에서 말년뿐만 아니라 제법 긴 시간을 뛰었고 천스 빌럽스도 클리퍼스 소속이기도 했었는데 디트로이트로 와서 은퇴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선수가 드웨인 웨이드죠. 제가 방금 언급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빼어난 활약 펼쳤고 두 자리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드웨인 웨이드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에 합류해서 2018-19 시즌도 뛰었고요. 17-18 시즌 마지막에 합류를 했었습니다. 결국 마이애미 소속으로 은퇴하면서 얼굴이 웃기긴 했지만 또 동상까지 제작이 됐죠. 자, 클리퍼스는 가장 찬란한 구단 역사를 이끌었던 크리스 폴을 사전 통보 없이 새벽에 방출합니다. 그런데 LA 클리퍼스는 영구 결번이 없는 유일한 구단이에요.
그동안 토론토와 멤피스, 1995년에 창단된 이 두 팀이 영구 결번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는 빈스 카터를 결번시키기로 결정을 했고, 멤피스는 토니 알렌 그리고 잭 랜돌프를 영구 결번하면서 결번이 없는 유일한 팀이 바로 클리퍼스만 남게 됐어요. 빌러스는 제외하고요. 클리퍼스에서 정점을 찍고 명예의 전당에 간 선수도 그 긴 세월 동안 한 명밖에 없습니다. 반메가두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가 누굽니까? 크리스 폴이죠. 이 크리스 폴과 클리퍼스는 갈라지게 됐고, 지금 LA 클리퍼스의 나쁜 성적을 전부 다 크리스 폴과의 아주 강압적인 리더십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려는 언론 플레이까지 느껴져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클리퍼스가 그동안 우승도 없고 파이널 진출도 못하고 영구 결번자도 없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크리스 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방출된 CP3에게 관심 있는 팀 목록이 있는데, 일단 해외에서 보도된 것만 알려드리자면 LA 레이커스, 르브론과 절친한 사이지만 레이커스는 볼 핸들러가 많습니다.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LA 레이커스만큼 크리스 폴이 필요 없는 구단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보도는 그냥 레이커스를 약간 끼워야 되는 느낌 때문에 레이커스를 넣은 게 아닐까 싶고, 덴버 너게츠, 볼 핸들러 자체가 사실 부족하긴 하죠. 저말 머레이 있고 브루스 브라운도 있긴 합니다만 플레이메이커라 부를 수 있는 선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뉴욕 닉스도 사정이 비슷하죠. 듀스 맥브라이드, 그 다음에 젤런 브런슨, 조던 클락슨, 전부 다 훌륭한 플레이메이커라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면 뉴욕 닉스와 가장 핏이 맞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 폴은 자이반 타이반으로 이대로 은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고요. LA 타임즈는 크리스 폴의 크고 강한 목소리가 그 소속팀의 라커룸 운영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 폴이 과거처럼 최전성기에 놓여있고 정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LA 타임즈 이야기대로 제대로 뛰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전처럼 생산력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크리스 폴의 목소리를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또 크리스 폴 본인 또한 상당히 좀 고집과 그리고 본인만의 잣대와 또 지조가 센 인물입니다. 클리퍼스로부터 시즌 도중에 방출됐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은퇴할 가능성도 사실은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9차 조코피TV 구독자 직관 투어를 다녀왔는데, 그때가 크리스 폴의 마지막 홈 경기가 됐어요. 저도 핸드폰에 줌을 쫙 당겨서 크리스 폴이 몸 푸는 것도 영상으로 찍고 사진으로 남겨놨는데, 그 경기가 크리스 폴의 LA 클리퍼스 소속 마지막 홈 경기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쨌든 크리스 폴의 마지막 시즌은 좀 초라하게 됐고요. LA 클리퍼스는 왜 본인들이 이렇게 근본이 없는 구단인지를 조금은 잔인한 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또 추가 보도 나오면 정리해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